자, 아이의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때를 놓치지 말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들이 키를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키라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키가 클 때입니다. 때를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관리해 준다고 하더라도 키가 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이 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때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아이들은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 남자아이들은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까지 키가 마무리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전체 기간이 다 중요하죠. 다만 이 시기별로 어떤 것을 해줬을 때 아이가 더 큰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때를 우리가 성장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장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늦은 것은 너무 이른 것만 못하다입니다. 크겠지, 우리 애가 크겠지 라고 해서 때를 놓쳐서 오시지 마시고요. 성장과 관련된 이 관리를 받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것보다는 내가 좀 너무 극성스러운 엄마가 아닌가, 약간의 일찍 와서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 또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이 성장판 검사라는 게 아이한테 부담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엑스레이만 가지고, 그리고 그동안 아이가 커왔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성장에 대한 검사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성장 호르몬보다 더 중요한 것 두 번째, 바로 엉터리 광고에 현혹되지 말자입니다.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 부모님의 관심사가 너무 지대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성장 보조제, 장치, 디바이스, 그리고 한약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시중에 엄청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그 근거를 찾아보면 사실 그냥 일반 영양제인데 그냥 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제가 이런 제품을 본 적이 있었는데 이 제품이 아이의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보조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성분을 제가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아이의 성호르몬을 자극하는데 일부 영향을 주는 이러한 성분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의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이 성호르몬을 자극해 주는 성분이 담고 있다면 일시적으로는 키가 크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키가 크는 데 있어서 이 성장 호르몬 뿐만 아니라 이 성호르몬이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호르몬은 양날의 검으로 작동한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성호르몬은 동시에 성장판을 빨리 닫게 하고 사춘기를 빨리 진행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성키가 작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선택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건데? 라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성장 정보를 습득하자입니다. 너무 다행인 게 무엇이냐면 아이의 키가 크는 데 있어서 뭘 해줘야 될까? 이런 정보를 습득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블로그, 검색, 유튜브, 자,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얼마나 검증되었는지가 그 근거가 미약한 경우가 꽤 많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 근거를 가지고 제작했다기보단 이 조회수를 위해서 막 쓴 그런 영상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키가 큰 데 있어서 바른 성장 정보를 습득하고 싶다면 제 추천은 서점으로 가십시오. 서점에 꼭 가지 않아도 검색을 통해서 책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이의 키에 대해서 정말 평생 연구를 하고 평생 진료를 보시는 교수님들께서 쓴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아이에게 키가 크는데 필요한 부분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이 바른 성장 정보를 습득하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보다 더 중요한 것 네 번째, 아이의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은 시대와 개인마다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어렵긴 하죠.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정말 먹을 게 없고 우리가 막 발전하던 시기에는 아이의 키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잘 먹는 것이었죠. 얼마나 영양분을 잘 섭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인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과 남한의 이 키에 대한 이 통계치만 비교해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게 됨으로써 키가 부쩍부쩍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15년에서 20년가량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키는 더 이상 남녀 모두 더 이상 크고 있지 않은데요. 오히려 최근에 키 성장에 관련된 이 연구는 무엇이냐면 편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지? 라고 봤더니 키가 큰 아이는 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더 클 수 있었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는 연령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조숙증으로 태어난 아이들도 많고 비만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다 보니까 성조숙증이 오는 아이들도 많고 너무 이 학업에 열중한 나머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아이들, 가정과 이런 주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키가 더 안 큰 아이들은 더 작아져 버렸죠. 평균 키는 같다고 하더라도 이 편차가 벌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관리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많이 먹느냐 적게 먹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키를 키우는데 더 중요한 이슈였다면, 요즘에는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비만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온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안 큰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데 불구하고 피부병이 아주 심하게 있었죠.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들에 대해서 음식 알러지 반응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러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몸안에서 계속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너무 심했던 나머지 1년에 1, 2cm 밖에 안 클 정도로 아이의 성장을 많이 저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에게 어떤 음식을 먹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전에는 키가 크는 데 있어서 농구, 배구 이렇게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장판 자극 운동은 아주 엘리트 운동에 가깝게 오랜 시간 자극했을 때 효과가 있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띄엄띄엄 하는 정도를 가지고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아이들이 운동 부족으로 인해 성장판을 자극하는 것보다 아이의 바른 자세를 잡아주기, 이것이 키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보다 더 중요한 것 5번째는 성장 일기를 기록하자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좀 쉬운데요. 10kg 정도 간격으로 아이의 몸무게, 키 두 가지를 일정하게 기록을 해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것이 키만 기록하는 거야? 몸무게만 기록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걸 기록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의 몸무게와 키를 측정하는 것은 키를 더 키우기 위한 것 뿐만이 아니라 건강 상태가 어떻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질병의 문제가 있다면 몸무게가 급격하게 는다든지 잘 자라던 키가 갑자기 안 자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느 시기에는 얼만큼씩 큰다라고 하는 통계적인 지표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키가 이것과 다르게 움직이네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조기 신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6개월마다 키 그리고 몸무게 두 가지를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